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예, 이삭빛 TV 진행을 맡고 있는, 특별히 오늘은 전주 안중근 장군 관장으로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전주 안중근 장군 아카데미 원장님, 이름은 누구시죠? 네, 김명봉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봉 박사님은 바로 그 사학가로서 매천 연구소 소장님을 또 겸하고 있어서 정말 민족 정기가 항상 설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멋진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장군의 시대 정신은 동양평화, 그리고 국권 회복, 또 정의로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정의가 포함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26일을 맞이해서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1909년 10월 26일 거사가 있었으므로 그럼 이제 몇 주년? 114주년입니다. 114주년. 네, 114주년입니다. 이게 의거라고 봐야겠죠. 이토 히로미를 처단한 114주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6일 오늘 방송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안중근 장군이 왜 장군인가?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많이 했는데, 먼저 우리 원장님,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일본군을 처단을 하고 일본군을 공격을 하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의병 활동을 한 분으로서 충분히 참모 중장 자격으로, 아니면 오히려 높여서 대장으로 승격을 해서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재판 기록에 대해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조국을 위해 결행한 것이지 보통의 자격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피고인이 아니라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싸우고 있다. 자, 이 대목이 그 안중근 장군의 공판 기록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그리고 사실 안중근 장군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 뭐가 붙어요? 네,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 네, 도마, 그래서, 안중근이 네, 붙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살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안중근 장군은 대의를 위해서 일종의 장군으로서 이 일을 한 것이지 인간 안중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란 말은 물론 지금도 의사라 부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존칭의 의미니까요, 의사는. 네, 큰 의미에서 네. 의로운 일 하신 분은 맞지만 네. 본인이 재판 공판 기록을 본다든가 할 때 안중근 장군으로서 해서 적군의 포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당당히 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안중근 장군이라는 말로도 많이 불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독자 여러분도 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라고 배웠는데 왜 장군이란 말이 최근에 나오는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국민은 어떤 국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한국신민학교의 준말인데, 우리 원장님 잠깐 그만 질문했으니까, 국민학교라는 개념이 한국신민학교의 준말이죠. 이게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소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국민학교로 개칭했는데, 그때가 창씨 계명이라든가 신사참배, 궁중요배 또는 징병, 징용에 의해서 우리 참 조선인들이 아주 수많은 시절에 네. 학교마저도 한국시민학교를 바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바꿨어야 할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날 10월 26일 날 몇 시였습니까? 9시
예? 30분? 아니, 9시에 기차가 도착했고 9시 아마 4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9시에 기차가 도착하고 잠깐 안에서 회담한 다음에 9시 아까 말씀한 대로 20분에 30분 사이에 이또가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의거가 일어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또 히로부미는 일찍이 런던 대학 화공과를 졸업을 한 인물입니다. 그럼 굉장한 인텔리네요. 네,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이미 1898년 메이지 유신에 참여를 한 이래 4번이나 총리 대신을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잠깐요. 일본에서 총리란 말은 천황 다음에 이취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예, 대통령과 다름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첫 1인자로서 우리 한국 침략의 원흉이죠. 원흉이라고 볼 예.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참모 중장으로서 이런 이또를 척결한 것은 당연히 우리 대한 의군으로서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의거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이또 히로부미를 이렇게 척결한 이유가 이또가 어떻게 알아봤는데 우리 이삭 시인님 네, 네. 특별히 15가지 이유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국의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그래. 15가지 중에서 네. 명성황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895년 10월에 있었던 을미사변이라고 을미 하는데요. 만행이죠. 네, 네, 맞습니다. 당시 왕조 시대에 국모를 시해를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을미 의병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안중근 장군이 이또 히로부미를 척결한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석필 씨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또를 죽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다. 바로 네. 그 사건이 을미 만행입니다. 을미년에 있던 만행인데 네. 사실은 이 죽음마저도 물론 네. 우리 동학혁명의 원인의 한 부분이 민씨 척족을 척결하자고 해서 민비에 대한 원한이 국민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의 국모를 일본 누가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지금 나온 역사의 자료에 하면은 주로 일본 헌병, 군인, 신문기자, 심지어는 동경대를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낭인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사무라이들. 네, 사무라이.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우리 명성황후를 통쾌하게. 근데 그 뒤에서 숨어있던 책임자가 바로 이또 히로부미였다는 얘기죠. 예, 뒷배우를 조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05년에 을사늑약을 15가지 이유 중에 했고, 하나가 을사늑약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1905년 11월에 한국의 외교권을 가져간 그런 아주 큰 이권을 차지해간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니 5가지 조항이 이게 있습니다. 시인님 네. 봐봐요. 네. 나라가 있는데 외교권을 뺏어가 버리면 그 나라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박탈당한 빼앗아 버리니까. 그래서 외교권 을사늑약에 의해서 강제 외교권 조약이- 박탈한 거에 네. 대한 네. 15가지의 또 제가 이거 또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예. 이제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정미 7조약도 네, 1907년. 차관 정치를 강요를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를 안중근 장군이 이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잠깐요. 이게 1905년에 을사늑약 그래서 외교권 박탈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군사권도 뺏어갔죠. 예, 즉 군인대를 해산해 버렸으니까요. 군대를 해산하고
이게 정미조약을 물었는데 그때 그러면 고종 황제가 폐위된 사건은 헤이그 밀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로 해서 외교권은 또 히로부미 자기에게 있는데 왜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헤이그 이중, 그다음에 이상설 세 사람을 헤이그에 파견해서 국제적으로 물을 일으켰느냐 이런 것을 이또 히로부미가 물었던 것입니다. 잠깐요. 정리하면은 게 을사득약에 의해서 외교권이 없는 너희들이 몰래 그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나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왕위를 폐위시켰는데 그것도 다 이또 히로부미가 그 주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죄를 물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안중근 장군은 의병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얼빈에서 직접적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척결함으로써 그 세 번째는 이런 말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 특히 이또 히로부미가 잘못했던 15가지를 나열함으로써 재판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였다고 해서 3가지 투쟁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안중근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그래요? 29세? 몇 살이었죠? 31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순국하셨으니까. 지금도 나이가 헷갈리지만 32세라는 분도 있고 네. 이게 1909년 네. 10월 26일 9시 30분에 네. 이또를 저격하고 다음 방송 때는 우리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또 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2편 방송을 할 계획,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이또를 왜 죽였고 왜 장군이고 또 그 중에 역사의 사건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또 하나의 투쟁이고 그때의 나이가 1910년 돌아가셨으니까 네, 31살. 만으로 보면 31살이고 네, 18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보면요, 그 32살의 청년의 머리에서 이런 논리 정연하고 의연함과 참 대단한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아까 장부가 말씀을 하셨는데 장부가라는 시는 어떻게 나온 거죠? 한번 시인님과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장부가는 그 10월 26일 하기 전에 자기의 뜻을 말한 거죠? 네. 네, 10월 26일 잠깐, 네. 전에 준비를 또 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우덕순 등과 이또 히로부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거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에 거사 전에 이 장부가라고 하는 시를 짓습니다. 이 시를 짓고 거사를 거행을 했던 것이죠. 네. 자,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주시면 네. 안중근 장군의 장부가인데요. 장부 처세해 축지 당기. 장부가 세상에 처음에 뜻 쌓기를 마땅히 기이하게 마땅히 해야 하네. 시조 영웅해 영웅 조시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만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네. 북풍 기냉하여 아열 증열. 네. 북풍은 차가워도 내 피는 뜨겁기만 하네. 강계 일거해 필도 서적 이로다. 강개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반드시 지새끼 같은 도적 이또를 도륙하리라. 범하 동포해 무망공업을. 모든 우리 동포여 이 공적을 잊지 말지어다. 만세 만세해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너무 크네. 네, 잠깐요. 저도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중근 장군께서는 하얼빈 아마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이 장부가를 쳐서 남겼는데요. 원래 한문으로 남겼나요? 네, 그렇죠. 우리 번역해야 하던데요. 김용 박사님께서는 매천 2027수에 한시를 우리말로 최초로 완영하신 분인데요. 네, 매천 황현. 네. 네. 그래서 지금 안중근 장군의 그 장부가도 그 한문으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세상에 나와서 뜻 쌓기를 마땅히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뜻 쌓기라는 의미는 하얼빈 의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네.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만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네. 북풍은 차가워도 내 피는 뜨겁기만 하네. 아마 하얼빈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강개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반드시 쥐새끼 같은 도적 이또를 도륙하리라. 모든 우리 동포여 이 공적을 잊지 말지어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장부가를 통해서 안중근 장군이 이또를 죽이기 전에, 거사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알렸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 나온 김에 매천 선생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매천 선생님은 안중근 장군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연대가요? 매천 황현은 1855년생이고요. 네. 더 훨씬 선배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매천 선생님은 이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중근 장군님께서 1910년 3월 26일에 서거하시기 때문에 8월 29일에 경술국치를 보지 않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바로 경술국치가 있던 그날 우리 매천 황현 선생님은 대안의 선비로서 자계를 택한 아주 또 그 울분을 했던 분인데, 그러면 이 의거 소식을 듣고 쓴 혹시 매천의 시가 옛날에 공부한 기억이 나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를 썼거든요. 예. 중국인 소문도 썼고 위안스카이도 쓰고 뭐 우리 한국인으로는 창강 김택령과 그다음에 매천 황현도 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황현 선생님 시 한번 읽고 방송을 그래요? 마치면 좋겠습니다. 황현 선생의 시는 하얼빈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합보라고 하는 시거든요. 하얼빈의 소식. 네. 우리 시인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한자여서 제가 네, 한문은 우리 한자는 우리 원장님께서. 박사님께 읽어주시고. 네. 설의 일전 용 사만 서쪽으로 와 번개 한번 치자 사만이 들썩였고 만리 상북 락철완 말리길 서리바람에 철환이 떨어졌네. 희와 잡은 천안형 스스로 혼불 살라 황제의 눈 밝혔고 교성 홀창 해파단 교롱의 피비린내 호련이 넘쳐 바다 물결이 붕내. 유민 유차 연생용 떠도는 백성이 목숨 버리고 용기를 내도 진국 기여 선훈한 남은 흔적 이와 같아 착하게 살기 어렵겠네. 야상 성대 첨북극 밤에 무대에 올라 북두칠성 바라보고 있음에 백두 수기 상반이라 백두의 빼어난 기상 높이 웅건하게 서려 있도다. 참 좋은 시 같은데요. 아마 하얼빈의 그 소식을 듣고 역시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매천 선생님의 이 시가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번개 한번 치자 사만이 들썩였고 말리길 서리바람에 철환이 떨어졌네. 스스로 혼불 잘라 황제의 눈 밝혔고 교령의 핀미린에 호련이 넘쳐 바다 물결이 붕네. 떠도는 백성이 목숨 버리고 용기를 내도 남은 흔적 이와 같아 착하게 살기 어렵겠네. 밤에 누대에 올라 북두칠성 바라보고 있음에 백두의 뛰어난 기상 높이 운건하게 서려 있도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안중근의 자가 안응칠이거든요. 네, 응칠이.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몸에 7개의 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그 몸에 암연을 가슴, 붙였던 몸에 것 가슴에 같습니다. 점 7개 때문에 그래서 안응칠 역사라는 것도 옥중에서 그 적고 그랬죠. 그 자서전으로 그 사형 직전에 쓴 그런 한문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안응칠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황현 선생님은 밤에 누대에 올라 북두칠성 바라보고 있음에 해서 여기 대목에서도 우리 안중근 장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를 썼을 것입니다. 아, 예. 자, 오늘 우리는 10월 26일 114주년 안중근 장군의 의거를 기념하여 그분의 시대 정신은 미래의 정신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도 살아있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방송을 마치면서 다음 편에는 안중근 장군의 사형일 그리고 순국을 중심으로 다음 방송을 준비하겠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면서 우리 이삭필 시인님, 안중근 장군님의 의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어쩌면 어떤 시인은 그러더라고요. 신이 가장 힘든 시간에 별이 뜬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안중근 정신에서 본받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매천 황현의 지금 창강 김택령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예, 창강 김택령은 안중근 의거 소식을 듣고 한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또 안중근 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안중근 제사일에 제문도 썼던 그런 글이 그 창강 김택령의 책 소당 전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창강 김택령 말대로 안중근 장군은 위대한 정말 동양 평화를 당시에 그 제시했던 그런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한 그런 위대한 인물 안중근 장군을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이 끝난다면은 전주 안중근 장군 기념관이 현재 어디 위치하고 있죠? 한옥마을 그 맞은편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그 전동성당도 있습니다. 네. 예, 그 경기전과 전동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옥마을은 1930년대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한 그 무렵에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교동, 풍남동, 특히 향교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거기가 백양메리아스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어디가 또 뭐 있었죠? 공장, 문화연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그런 의도에서 한옥마을은 바로 독립과도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호 전주 풍년제과 명장이죠. 네. 예, 그 명장인 제과 명장이 순우리밀로 풍년제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안중근 정신 살아가는 분이신데 그분이 전주 안중근 장군 그 설립자이십니다. 설립자로서 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중근 장군이 이또를 이렇게 저격한 다음에 러시아 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뭐라고 했죠? 꼬레아 우레. 예, 그 꼬레아 우레를 한번 하면서 마치고 이 소중한 방송은 우리 바로 원장님께서 후원해서 이 방송이 이루어지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꼬레아 우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꼬레아 우레! 네, 저희는 지금 전주 안중근 장군 전시실에 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안중근 장군의 영보가 나와 있습니다. 1879년 황해도 해주 수양산 아래 광석동에서 안태우는 아버지와 조성녀 어머니 사이에서 3남 1녀 장남으로 태어났죠.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아까 9시 30분. 네, 9시 30분에 우리
우리가 그 하얼빈에서 입도를 적용했는데요. 사형 집행 날짜도 입도가 7월 갔다가 10시경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입도 수로부위에 복수를 하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사형 집행으로 순국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스튜디오로 옮겨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잠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국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상씨 가끔 크게. 이국 헌신 인 공분. 본문이라 이게 사형 선고 날, 사형 집행 날 아침에 자기를 돌봐했던 간수에게 준 우리 안중근 장군의 유목입니다. 네, 유목. 서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목인데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간수면은 서로 안 좋은 사이였는데 이 간수가 바로 안중근 장군을 존경하게 돼서 지금도 안중근 장군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청년 안중근은 정말 동양 평화와 어떻게 보면은 고독한 영웅으로서 그들을 감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촬영된 동상 옆에는 최후의 임원이 있고요. 이제 2층, 3층을 올라가면서 귀한 유목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전주 안중근 장군 전시관입니다. 꼭